옛날 옛 조선시대의 한 성경이 아직도 왕래가 한창이던 시절 황지강 옆에 작은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곳에는 나투이라오라는 술집이 있는데 그다지 호화롭지는 않지만 짙은 술향기와 섬세한 음식으로 지역 전역에 유명합니다. 가게 주인은 짭짤한 미모에 억척스러운 성격의 젊은 미망인 견아였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세심한 교육을 받은 상인 가족의 딸이었다. 그러나 가혹한 운명은 그녀가 아주 어렸을 때 부군가 세상을 떠났을 때 평화로운 삶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녀가 세상의 수다에 혼자 직면하도록 남겨두었다. 그녀는 한탄하는 대신 일어나서 한 손으로 나투이라오를 만들고 상인, 공무원, 민간인의 쉼터로 만들었습니다. 달 밝은 밤 등불빛이 땅바닥에 새빨간 빗줄기를 비추면 술집은 웃음소리로 북적거렸다. 멀리서 온 상인들이 매운 술잔을 즐기러 들렀고 젊은 선비들은 조정에 열중했고 가난한 백성들은 밖에서 옅은 술잔을 들이키며 수군거렸다. 투이루이에 한 번 왔으니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한다. 술이 맛있기 때문만이 주인도 예쁘지만 이름 부르기 힘든 슬픔을 안고 있는 여인 때문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든 그녀는 항상 거리를 둔다. 그녀가 냉정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정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과부는 누구도 쉽게 사랑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녀와 같은 여인이 두 번째 행복을 찾는 것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강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녀는 여전히 진실한 사랑을 갈망하고 있으며 세상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 사랑을 갈망하고 있다. 그러던 어느 운명적인 날밤 한 낯선 남자가 투이루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늦가을 찬바람과 함께 그녀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눈빛을 가지고 왔다. 나투이루의 술집에는 견아 외의 마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젊고 건강하지만 서투른 청년 우진이라는 직장인이 있었다. 그는 키가 크고 손이 단단하며 무거운 술병을 운반할 수 있지만 술잔을 떨어뜨리지 않고 손에 들고 있을 만큼 능숙하지 않다. 술을 손님에게 갖다 줄 때마다 깨진 술잔이 한두 개 있거나 불행히도 걸려 넘어져 테이블 전체가 흩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나투이라오의 바보라고 부르며 동정심이 있고 비웃는 사람이 있지만 우진은 한 번도 마음을 놓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매일 열심히 일하고 손발이 서툴지만 항상 정직한 미소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눈치 빠른 사람이 있다면 견아가 지나갈 때마다 한결 서툴러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진이가 견아를 오래전부터 은근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취직 첫날부터 그녀가 확고한 눈빛과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의 앞에 섰을 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그에게 일을 시킬 때마다 그는 마치 잘못한 것을 들킨 어린아이처럼 당황하고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그를 잠시 바라보기만 하면 그는 어디에 손을 넣어야 할지 몰랐다. 그녀가 그에게 와인 한 잔을 주었을 때 우연히 그들의 손이 닿았다면 그의 심장은 너무 빨리 뛰어서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다. 하지만 우진은 꿈에도 그녀를 만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단지 고용인일 뿐이다. 어떻게 감히 그 여자를 꿈꿔요? 견아처럼 강하고 예쁘고 자존심이 강한 미망인이 어떻게 그처럼 서투르고 가난한 사람을 눈여겨볼 수 있겠는가? 그는 건강한 몸과 진실한 마음 외에는 손에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세상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 결코 공평한 적이 없다. 그래서 우진은 마음속에 감정을 숨길 수밖에 없었고 가깝고도 먼의 그림자처럼 조용히 그녀와 함께 있었다. 그날 밤 나투이라오는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다. 나무 탁자에 빨간 연등 불빛이 새어나오고 수리잔을 넘치고 식당 전체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멀리서 온 상인들이 발길을 멈추고 순례자들이 매운 술 한 잔으로 따뜻하게 하기 위해 들른다. 그러나 그 분주한 분위기 속에서 보다 더 시끄러운 테이블 구석이 하나 있다. 한 무리의 식객들이 과음하고 목소리가 울퉁불퉁하고 동작이 비틀거리고 술잔이 바닥에 쓰러졌다. 견아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침착하게 관찰했다.
그녀는 술집에서 손님들이 술에 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이 마시고 떠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시 원래의 질서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 일행 중 한 명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지만 눈빛은 악의에 차 있었다. 그는 견아 쪽으로 걸어가 그녀의 길을 막았고 그가 목소리를 낼 때 강한 술 냄새가 났다. 와, 추이루라는 이름을 오래전에 들었지만 가게 주인이 그렇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어요. 어때, 과부야? 우리를 조금이라도 배려하면 손해볼 게 뭐 있어? 그는 크게 웃었고 더러운 손은 그녀를 만지려고 했다. 견아는 한 발짝 물러서며 눈빛을 날카롭게 했다. 비키세요. 아직도 소란을 피운다면 예의범절이 뭔지 알려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고 조금도 겁먹지 않았다. 어머, 과부인데 이렇게 입이 무거워요. 그는 경멸적인 웃음을 터뜨렸고 갑자기 손을 뻗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술집 공간이 갑자기 사라졌다. 아무도 감히 말할 수 없지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그쪽으로 쏠렸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단지 농담이라고 생각해서 비웃고 어떤 사람들은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인다. 이 시대에는 여인이 아무리 강해도 권력자를 벗어나기 어렵다. 다들 견아가 다른 여인들처럼 참아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그 순간 나나나. 긴장된 분위기를 찢는 천둥 소리처럼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다. 온 마을이 여전히 서투른 바보라고 부르는 우진이가 돌진했다.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주먹을 너무 세게 휘둘러 술 취한 사람을 땅에 쓰러뜨렸다. 주정뱅이는 얼굴을 감싸쥐고 기어나오며 눈을 부릅뜨고 우진을 바라보았다. 내가 감히 나를 때리니? 과부 하나 때문에. 견아 앞에 버티고 선 우진은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성남 불길에 휩싸였다. 넌 그녀를 만질 권리가 없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매우 강력했습니다. 술집 전체가 떠들썩했다. 손님들은 시끌벅적하고 놀라는 사람, 즐기는 사람으로 수다를 떨었다. 우진이 서투르고 멍청하고 하루 종일 그릇을 깨뜨릴 줄만 알았던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비웃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약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견아는 우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야릇한 감정이 일었다. 그녀는 그녀 앞에 설 때마다 서툴고 수줍어하는 그의 모습에 익숙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완전히 달라 보였다. 처음으로 그녀는 더 이상 그가 단지 서투른 고용인으로 보이지 않았다. 우진이 그녀를 보호하던 날 밤 이후로 투 루이의 무언가가 변한 것 같다. 아무도 더 이상 그를 서투른 바보라고 부르지 않았고 그가 서툴러 술잔을 떨어뜨릴 때마다 아무도 비웃지 않았다. 자주 드나드는 식객들도 그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고 일부는 놀라움을 느꼈고 다른 일부는 약간 경계했다. 그러나 가장 뚜렷한 변화를 알아차린 사람은 견아입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우진을 더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가 술을 꺼낼 때마다 그녀는 그녀의 단단한 손 그의 손을 흘끗 쳐다보았고 그녀가 처음 본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것은 그녀가 감히 그녀를 더듬는 사람을 주먹으로 때린 방법을 생각나게 한다. 매일 저녁 그가 가게 문 앞에 서서 출입자들을 지켜보고 있을 때 그녀는 그가 더 이상 고용인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조용히 그녀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한 번은 견아가 술잔을 입술에 갖다 대자 그녀는 이 술잔에 먼지가 하나도 없고 다른 술잔보다 훨씬 깨끗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그녀는 우진이 부엌에 가까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조용히 옷자락에 손을 닦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스치는 한 가지 생각은 아마도 그가 항상 그녀가 자주 사용하는 술잔을 조용히 닦았지만 그녀에게 알리지 않은 것 같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술집이 문을 닫았을 때 달빛이 트윌아우의 뒷마당을 비추며 부드러운 흰색으로 물들었다. 견아는 나무 계단에 홀로 앉아 아득한 허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고독에 익숙하지만 오늘 밤
바람이 평소보다 더 차갑게 불고 그녀의 마음은 갑자기 흔들렸다. 귓걸음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우진은 조용히 걸어오더니 뭔가 심사숙고하려는 듯 잠시 멈춰서더니 조심스럽게 얇은 외투를 벗었다. 가게 주인, 춥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낮고 진실했지만 오늘은 조금 망설였다. 견아는 조용히 웃었지만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난 걱정할 사람이 필요 없을 만큼 약하지 않아. 그녀의 말은 냉정해 보였지만 마음속에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우진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코트를 그녀 옆에 내려놓고 몇 걸음 물러섰다. 달빛 아래서 그는 누구에게도 관심을 표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것처럼 키가 크지만 약간 서투르다. 견아는 옆에 있는 코트를 보며 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감정 갑자기 이상한 감정으로 마음이 부풀었다. 투일 아웃 술집은 오늘 평소보다 조용하다. 자주 들르는 식객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마을의 일들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후의 빛은 문 앞의 나무 간판에 재채기 하얀 공간을 따뜻한 오렌지색으로 물들였다. 견아는 카운터에 앉아 묵묵히 장부를 살피고 있었고 우진은 평소처럼 구석진 곳을 열심히 청소했다. 그러나 오늘 그는 더 방심하는 것 같았고 눈은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자신도 모르게 했다. 갑자기를 아는 손님 한 중년 상인이 술집에 여러 번 들러 술잔을 탁자에 3개 내려놓으며 큰 소리로 웃었다. 우진 씨가 사장님한테 정이 들었나 봐요. 그 말이 나오자 술집 전체가 즉시 잠잠해졌다. 시선이 일제히 우진에게 쏠렸다. 어떤 사람들은 즐겁게 웃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의 반응을 궁금해했다. 술 취한 사람의 코를 주먹으로 때리던 우진이가 지금은 몸이 굳어있다. 그의 두 귀는 빨갛게 달아올랐고 그의 얼굴은 점점 뜨거워졌고 눈은 혼란스러워 어디를 봐야 할지 몰랐다. 견아 씨는 깜짝 놀랐다. 그가 정말 나를 좋아해? 라고 그녀는 중얼거리며 당황한 눈빛을 보냈다. 지금까지 그녀는 우진이 자신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일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남녀의 감정. 술집 분위기가 유난히 답답해졌다. 어떤 손님들은 웃음을 참으려고 노력했고 어떤 손님들은 낮은 목소리로 수다를 떨었다. 그러나 그 모든 시선들 사이에서 우진은 마치 자신과 싸우는 것처럼 손수건 조각을 움켜쥔 채 가만히 서 있었다. 그는 부인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신의 일을 계속할 수 있다. 근데 이번에는 그는 더 이상 숨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용기를 내어 견아 앞으로 걸어갔다. 맞아. 난 내가 좋아. 오래전에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는 단단하고 진실했다. 그의 눈은 확고했고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술집은 더욱 조용해졌다. 누구도 감히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견아와 우진의 눈빛만 한없이 긴 순간 마주쳤다. 그녀는 놀랐고 심장이 갑자기 뛰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그녀 앞에 서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아무도 그녀를 그렇게 진심으로 바라본 적이 없다. 그리고 한 번도 그녀는 그 정도로 혼란스러웠다. 우진의 고백은 투이로 술집을 순간적으로 침묵시켰을 뿐만 아니라 견아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 그녀의 마음은 흔들렸지만 이성은 그녀를 빨리 현실로 끌어당겼다. 그녀는 사심 없는 20대 소녀가 아니다. 그녀는 과부이고 그는 저열한 고용주일 뿐이죠. 이 사회는 그녀와 같은 여성들에게 관대했던 적이 없다. 만약 그녀가 그 사랑에 보답한다면 그녀는 무엇을 받을 것인가?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말인가요? 가게에 간 놈들의 경멸인가? 아니면 그녀가 가치없는 사랑에 매달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안쓰러운 눈빛일까? 우진이 아무리 진심이라 해도 아무리 그녀를 보호해도 결국 그녀는 가혹한 편견에 얽매인 과부일 뿐이다. 그녀는 자신을 나약하게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녀는 그 탈출구가 없는 길을 밟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도망가기로 결정했다. 견아는
그날 이후 우진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뒤에 있는 양조장에서 일하라고 명령했고 그가 자기 앞에 나타나지 않도록 했다. 그가 가까이 올 때마다 그녀는 마치 그들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둘러 핑계를 찾아 돌렸다. 그녀는 그렇게 하면 시간이 모든 것을 쓸 수 있고 이 감정도 사라질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근데 시들지 않고요. 우진은 떠나지 않았다. 견아가 자신을 피하는 것을 알면서도 가슴이 칼에 베인 것처럼 아파도 여전히 조용히 일하고 있다. 그는 그녀에게 이유를 묻지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는 여전히 일찍 일어나서 불을 지피고 각 테이블을 닦고 창고에 있는 술통수를 다시 세웠다. 술 취한 손님이 말썽을 부릴 때 그는 여전히 제일 먼저 나서서 말린다. 견아가 피곤할 때 그는 그녀가 결코 돌아보지 않더라도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잠에 빠졌을 때 견아는 뒷마당으로 나왔다. 바람은 나무 사이로 살짝 불고 달빛은 모든 것을 부드러운 빛으로 덮는다. 그녀는 우진이 아직도 일하고 있는 술창고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거기에 있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것처럼 조심스럽게 술통 하나하나를 살폈다. 그의 얼굴은 조용하지만 확고하며 조금도 나른하거나 불만스럽지 않다. 그는 여전히 이 술집을 자신의 집처럼 대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그를 밀어내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견아는 손을 살며시 쥐었다. 그녀는 감히 가까이 가지도 감히 그의 이름도 부르지 못했다. 그녀는 거기 서서 조용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제 마음이 흔들리는 걸 멈추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하늘은 맑았고 보름달은 둥글고 고요한 숲을 비추었다. 트윌아웃 뒤에 있는 작은 개울에서 벌레가 윙윙거리는 소리와 물이 섞이는 소리가 난다. 밤바람이 불어 상쾌한 풀향기를 품었지만 견아는 마음이 편치 못했다. 그녀는 개울가에 앉아 달빛 아래 흔들리는 물결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숨기려고 노력했지만 이 감정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녀의 마음이 거짓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진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그녀가 얼마나 냉정했든 여전히 조용히 그녀를 보호했으며 트윌루이를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그가 떠나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돌아올 필요도 없이 그녀도 그가 누구인지 안다. 만약 그녀가 소음을 두려워한다면 나는 떠날 수 있다. 라고 우진은 조용히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가라앉았지만 눈밑에는 숨길 수 없는 고통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그녀의 거리감을 깨달았고 그녀가 걱정하는 바를 이해했다. 그의 존재가 그녀를 비참하게 만든다면 그는 마음이 아무리 아프더라도 떠나겠다고 맹세했다. 견아는 입술을 살짝 비틀며 웃었지만 눈에는 복잡한 감정선이 번쩍였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너 정말 바보구나 라고 말하는 것처럼 조용히 속삭였다. 떠나면 누가 날 지켜줄까? 우진은 아연실색했다. 그는 그녀가 이런 말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강하고 항상 그와 거리를 두며 그녀가 그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견아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나서 손을 살짝 뻗어 그녀의 손끝이 그의 거친 손을 가볍게 만졌다. 그것은 아주 작은 몸짓에 불과하지만 두 사람이 퍼지는 따뜻함을 느끼게 한다. 처음으로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명분에 얽매이지 못하고 세상의 구설에 의해 평가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진실한 사랑은 명분이 필요 없고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으며 두 심장이 함께 뛰기만 하면 된다. 그날 밤 이후로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았다. 우진은 더 이상 고용인 뿐 아니라 견아도 더 이상 세상의 시선에 휩싸인 외로운 여관 주인이 아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잡담도 사라졌다. 단골 손님들은 여전히 트윌아웃에 들러
여전히 전날처럼 술을 마시지만 아무도 더 이상 과부와 고용인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들은 우진과 견아를 함께 보는 것에 익숙할 것이다. 아니면 아마도 그들은 삶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자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매일 낮 트위라우는 여전히 손님으로 붐비지만 이곳의 분위기는 바뀐 것 같다. 높이 매달린 빨간 연등 불빛과 세월이 흐르면서 낡은 나무 탁자 사이에 소박한 행복이 서려 있다. 우진은 여느 때처럼 분주했지만 지금은 단지 소작인의 의무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실제로 그의 집이 되었기 때문이다. 견아도 더 이상 예전처럼 강하게 싸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항상 한 사람이 그녀를 보호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간혹 밤이 깊어 손님들이 들끓으면 우진은 견아 옆에 달빛을 받으며 조용히 술잔을 따라준다. 화려한 서약도 필요 없고 먼 약속도 필요 없고 눈만 마주치면 여기가 그들이 속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사람들은 여전히 나투이 라우의 이야기에 대해 서로에게 귀띔했다. 달 밝은 밤이면 이곳을 들르면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여관, 주인 옆에 키가 크고 소매를 걷어올리고 즐겁게 술을 따르는 한 청년이 보인다고 한다. 더 이상 고독한 미망인도 더 이상 바보 같은 고용인도 행복을 찾아 모든 것을 극복한 인연만 남아있다. 운명이 그들을 갈라놓았지만 결국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겼다. 그리고 그 이후로 투이루이의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감히 편견에 역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전설이기도 하다.